자, 여러분 잘 쉬었어요? 빨리빨리들 들어오세요. 다 왔죠?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제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교재 27쪽을 보시면, 자, 오늘날에는 첫 번째 단락이 그렇게 나오죠. 오늘날에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 등에 의한 국제행위가, 이건 우리 앞 시간에서 공부한 겁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자, 국제행위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 문화적 목적, 지구 공동체와 관련된 목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이제 그 분류들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자, 국제행위에는 뭐 당연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는 일정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럼 국제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얘기한 대로 경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전 지구적 목적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자, 정치적인 목적. 자, 이 정치적인 목적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국가의 정치적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가 국가 주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그렇죠? 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 그리고 국가가 할 역할은 당연히 국민을 보호하고 그렇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그렇죠? 국가의 영토를 보전하고 그걸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동맹을 맺는 등 그래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재미난 삽파잖아요. 거기 말풍선을 좀 보세요. 큰 곰이 러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잡혀먹는 물고기가 뭐예요? 이 크리미아라고 해서 크림반도 이거 굉장히 뭔가 풍자화인데 말풍선을 보시면 제가 뭐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I'm saving it from drowning. 자, 그러니까 너 익사하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야. 너 물에 빠져 죽을 거를 내가 구해주는 거야. 좀 웃기죠? 자, 이건 뭘 풍자하는 거냐 하면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역사적으로 계속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를 풍자한 만화가 됩니다. 자, 이거는 세계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뭐 이해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는 저 위에 북쪽에 있는 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잖아요. 근데 걔들이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세계에 못 갈 곳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바다를 누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곧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뭐 한동안 유행을 했었었고요. 지금도 그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근데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바다는 북극해입니다. 북극해는 여러분 어떤 바다냐면 1년의 반 이상이 얼거나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바다예요. 여러분 이 북극해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비극적 사건이 바로 타이타닉호의 침몰이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었죠. 자, 그러니까 바다로서 이용하기가 좋지 않은 이 북극해를 끼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따뜻한 바다,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이 있는 그 바다를 우리가 북해라고 하는데요. 북해로 진출하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나라가 스웨덴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과도 뭐 하여튼 영유권을 놓고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하면 태평양 바다 쪽이잖아요. 연해주 쪽으로 진출했었던 것이 우리의 근대사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쿠릴 열도를 바탕으로 일본과 상당한 정도로의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의 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오면 바다와 접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게 바로 크림반도가 있고요. 아까 나이팅게일 얘기할 때 나이팅게일이 바로 그 크림 전쟁에서 활약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다양한 어떤 뭐 여기서 영토 보전이 아니라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강대국들의
야욕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잘 풍자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예, 한동안 우리 국제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른바 홍콩의 부산혁명이 되는 것이죠. 자, 홍콩은 여러분 영국의 식민 지배를 100년 넘게 받아요. 원래는 중국 땅이긴 했었었죠. 자, 뭐 아편 전쟁 뭐 이런 것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러니까 영국은 어쨌건 식민 지배를 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적인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100년 넘게 이 홍콩 사회를 딱 이제 정착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중국으로 이 홍콩 땅이 반환이 되죠. 그래서 홍콩 차이나라 그래서 나름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국의 중앙정부가 호시탐탐 홍콩의 자치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해 들으려고 할 때 이 홍콩 시민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아주 굉장히 거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한 국가가 하든 어느 한 지역에서 하든 이런 정치적인 행위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목적이에요. 자, 경제적인 목적은 당연히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동맹을 맺기도 하고 다국적 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혹은 다국적 기업과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은 거의 뭐 국가적 수준의 힘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 국가의 정상이 아닌 그 누구죠? 거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였나요? 그렇죠.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통화도 하고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건 거의 국가 정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뭐 이렇게 어쨌건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이 위해서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건 국가적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국적 기업을 지원하거나 다국적 기업과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고 오늘날은 상품이나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든 여러 행위들이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경제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적이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겠죠. 자, 이거 볼까요? 한번 보세요. 중국의 끈질긴 기술 탈취, 대만은 반도체 스파이 전쟁터. 그쵸. 이 중국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자면 약간 기술 약탈국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의 무슨 기술자가 중국의 돈을 얼마를 받고 뭐 하여튼 내부 정보를 빼돌렸네 말았네 이런 기사거리가 뭐 가끔씩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자면 경제적 목적이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각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하나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 너무 유명한 FTA잖아요. 국기를 보니까 태극기도 있고 미국의 성조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미 FTA가 된다. 자, FTA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예요? 뭐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유무역 협정. 간단하게 말하면 협상 당사국 사이에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무역의 장벽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어떤 협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양국 사이에 관세도 거의 뭐 없거나 약화되거나 자 이렇게 해서 양국이 상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이런 협정을 바로 우리가 FTA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가장 전형적인 경제적 목적의 국제 행위가 되는 것이 바로 FTA 협정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남북 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거의 뭐 80%가 넘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측면들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있잖아요. 인구의 문제, 노동력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은 남북 통일 이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자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정치적으로 뭐 통일 내지는 통일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과도 서로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시면 당연히 정치, 경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행위의 주체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움직이고요. 경제적인 목적으로도 움직인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제적인 목적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을 해볼까요? 문화이죠. 아, 근데 이게 뭐죠? 그쵸? 그 유명한 기생충.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맞나요? 자, 뭐 이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카데미상을 뭐 휩쓸면서 우리나라 문화력의 위상을 한껏 높였던 뭐 정말 사건 같은 영화가 바로 기생충이 되죠. 자, 이 기생충,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아마 앞으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영화 역사는 기생충 이전이냐, 기생충 이후냐. 영화계 판도를 확 뒤집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야, 도대체 니네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영화적인 문화력이 높아? 그래서 굉장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인가 동시에 이게 문화력이라는 게 있어요. 한 국가가 갖는 문화력, 이 문화력이 한껏 높아졌던 사건이 바로 기생충이었죠. 기생충. 자, 근데 이게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과도 곧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카데미상 이면에는 각 국가들의 치열한 로비전 같은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약한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낮은 나라들이, 혹은 가난한 나라들이 아카데미상의 본상을 받는다? 그것도 무려 4개나 휩쓴다?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정치, 경제와 지금 이 주제는 사실 문화적인 거긴 한데요. 문화가 또 따로 노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력과 정치력과 문화력이 한껏 높아져서 단군 이래로 가장 호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쵸?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자, 여러분은 한국 근현대사를 어디까지 배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1963년 한일협정을 맺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한 2000, 그쵸, 50주년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2013년서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던 것은 한 2년쯤 후라고 생각을 한다면, 밑에 나오네요. 2015년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름다운 동행, 한일의 차이를 넘어서. 자, 우리 국가적 위상이 지금 이때보다도 현재 2020년 4월의 모습은 재팬을 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화의 수준이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가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문화 다양성이죠. 문화 다양성. 그거에 관한 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많은 것들 안에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것도 국제사회에서 했던 행위의 목적 안에는 문화적인 목적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목적이 보다 더 앞으로 더 중요해져 갈 텐데 이거는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어떤 인터넷 기술과 더불어 외국의 문화들을 그냥 곧바로 전달받거나 우리의 문화를 곧바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K-팝이라든지, 그쵸? K-뷰티라든지, 여러분 뭐 BTS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혹은 K-트롯이라든지, 네, 혹은 우리 뭐 저는 가끔 봅니다만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것들은 문화를 통한 한국 사회를 알림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다이나믹한 나라, 굉장히 그 안에 생동감이 넘치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국가임을 외국인들이 새롭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한국을 동경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젊었던 시절
왠지 미국, 영국 이런 데 문화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열등감을 느꼈고 했던 그 시대와는 완전히 판도가 다른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동시에 문화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로서의 국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실현된 케이스가 바로 기생충이다. K-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볼까요, 여러분? 예, 뭐 좀 이거 어디서 봤는데요. 얘네들이 들고 있는 이 다양한 패널들. 자, 여기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다양한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세계는 지구촌이 형성이 되면서 한 국가를 넘어서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 아까 보았던 인권, 환경, 평화 유지, 뭐 이런 자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건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한 나라가 힘이 세다고 혹은 뭐 부자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 간 협력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범지구적인 문제다. 전지구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가 간 협력, 예, 국제기구들의 협력, 혹은 개인 수준의 동참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 공동체적인 목적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과서 29쪽은요. 다양한 그림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뭐 문화적인 목적하고도 연결이 되고 정치적인 목적과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특히 하단에 보시면 특히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글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인권의 문제는 이게 인권 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게 전쟁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이 어떻게 잘 보장되느냐와 이게 국제평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시리아 난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엠네스티에서도 난민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시위 사진이 있었었잖아요. 자, 이거는 곧바로 이제 사람의 권리가 어떻게 제대로 안정되고 보장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유엔과 같은 기구 혹은 엠네스티와 같은 비정부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위의 목적이 다양히 그리고 이것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전 지구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이게 말하자면 표현이 된다 혹은 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시간에 걸쳐서 국제행위 주체, 종류, 행위의 목적 등에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요. 자, 우리는 시험도 쳐야 돼요. 시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자, 잘 정리하고 다음 시간 반갑게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see you again. I always miss you. Bye bye.